예, 안녕하세요. 2021년도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강의를 맡은 정형호입니다. 제가 작년 2020년에 가문의 후예들 1편을 그때 조사를 했고 이제 올해 2차년도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세 가문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주희 씨, 해주정 씨, 양천허 씨 세 가문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 가문을 왜 조사하는가? 의정부에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가문이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이미 이제 작년에 두 분이서 6가문을 조사를 했고 올해 다시 또 6가문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이상, 최대 640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의정부에 살았던 가문이 기존에 지금 12가문이 나왔는데 앞으로 더 발굴을 하면 제가 보기엔 한 20여 가문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의정부에 그렇게 오래된 가문이 있어?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거죠. 열심히 눈여겨보지를 않았고 결국은 왜 이걸 하는가? 과거와 현재의 우리 삶을 연결한 작업이죠. 의정부가 이미 도시화돼서 우리는 이 의정부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는 2년 전부터 마을 조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작년부터 가문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가문을, 마을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지요. 가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문으로 과 마을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면서 의정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의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정부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 의정부의 역사라는 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의정부의 역사지요.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왔던 그분들의 삶의 문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6개 가문을 작년에 했지만 여기 뭐 인동장씨, 동래정씨, 의성김씨, 축산안씨 등등 해서 다 뭐 400년에서 600년. 그다음에 이제 뭐 12대 요 정도 되는 건 한 400년 가까이 됐죠. 나머지는 뭐 300년 이상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의정부를 어떤 살면서 의정부에 대한 그 자부심,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의정부 살아. 이 말을 떳떳하게 못해온 분들이 계세요. 의정부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이 고장에 대한 우리 긍지,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못 가진 거예요. 왜 그런가? 결국은 현대 그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들이 어떤 그 주둔한 어떤 기지촌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지요. 그래서 왜 의정부의 대표 음식이 부대찌개냐? 이걸 바꿔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 것, 뿌리를 찾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가문 조사다 보니까 가문의 뭐 시제나 가문의 제사, 또 가문에 내려온 여러 가지 세시 풍속들, 명절 풍속,
그다음에 가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향조와 지명에 얽힌 얘기들.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의정부에서 많이 배출됐어요. 그분들 또 묻혀 있고요. 그분들과 그 가문의 가풍. 그다음에 이제 통혼권. 뭐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어떻게 서로 간에 혼인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가문끼리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그다음에 문중의 독특한 음식 문화. 여성이 또 혼인을 하면 땅을 떼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그 밀락동에 여기 밀락 쪽에 보면은 평양조 씨하고 원주원 씨가 640년을 거주했는데 조선 초부터 그 두 집안이 형제 집안입니다. 조견 선생과 원선 선생이 같이 고려의 충신으로 은둔한 거거든요. 근데 풍양조 씨가 원주원 시내로 시집을 가면서 땅을 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원주원 시내 집 그 동네 속에 평양조 씨 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혼인 때문에 그렇고 저기 그 무지랭이 계곡 앞에 거기가 밀락동 지금 코스트코죠. 거기가 본밀락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평양조 씨하고 죽산한 씨하고 양천허 씨가 서로 혼인으로 얽혀 있어서 특히 먼저 들어왔던 양주조 씨네, 평양조 씨네에서 그 안씨네하고 허씨네한테 땅을 떼줬는데 그게 혼인 때문에 이렇게 혼인 관계를 떼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가문의 신앙, 마을 신앙, 가신 신앙, 장례와 혼례 풍습 등등을 우리는 가문 조사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산동에서 500여 년 살아온 전주희 씨 효령대군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동은 여러분들이 그 고령신씨 신숙주의 묘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 한 400~500m도 안 됩니다. 직선거리. 바로 효령대군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약 500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손자인 울림도정 이핍이 묘가 거기에 있고 그 후손들의 묘가 줄줄이 있어요.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고령신씨 집안, 신숙주 집안만 알지 이 효령대군 집안을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큰 아들이 이채인데 그 이채의 셋째 아들이 울림도정 이핍입니다. 그 고산동에 그 구성마을이라고 구성마을이 이제 아랫구성, 윗구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윗구성 근데 그 원래 황새마을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황새가 날아와서 앉았다 그래서 황새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예. 울림도정은 아주 경서에 능통했던 세조 앞에서 경서를 풀이했던 인물이고 거기에 이제 고산동 황새마을에 울림도정 이필의 묘소를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울림도정 이핍의 바로 위에 그 장인의 묘가 있어요. 광주정시에요. 배천구수 정우의 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전주의 시내 집안 위에 왜 광주정시의 묘가 있을까? 참 의문이지요. 근데 사실 광주정시는 여기 그 양주시 주내면 삼북동 샘내라는 곳에 20대를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 있겠냐면 양주시청 바로 뒤에요. 근데 거기에 그 샘내에 이 울림도정 이핍의 장인의 조부 부친 형제들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림도정 이핍은
그 장인을 자기 앞으로 묘자리 위에다가 먼저 모신 거예요. 장인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다 모신 거죠. 아마 처가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 건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 원래 양주 그 시청 뒤에 원래 선산이 있는데 왜 이분만 여기에 따로 모셨을까? 거기에 그 처조카도 있습니다. 정종우의 손자도 같이 묻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 좀 흐리긴 한데요. 여기가 신숙주묘예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이거 뭐 몇백 미터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그 울림도정과 그 후손들의 묘가 약 12기 정도가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아주 가깝죠. 그 묘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울림도정의 묘고, 여기 위에가 광주정씨 장인의 묘, 장인, 처조카, 그러니까 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줄줄이 2번, 3번, 4번, 6번, 8번에서 쫙 묘가 있습니다. 전부 제가 답사를 현장을 했죠. 네. 자, 울림도정 이핍의 가계들을 보면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이죠. 셋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충녕대군, 곧 세종대왕입니다. 양녕이 첫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폐세자가 되고 순서상으로 봐서 효령이 왕위를 이어야 돼요. 근데 효령이 동생한테 양보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선에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효령은 굉장히 뭐 불교에도 심취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베풀며 살아서 91살까지 장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그 고산동에 있는 그 효령대군 후손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금재라는 분이 주로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104세까지 살고 작은 아버지가 97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효령대군 후손들이 장수하는 집안이구나. 효령대군도 조선 초에 91세까지 살았다는 건 대단한 장수거든요. 6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효령대군 이보의 큰아들이 의성대군 이채고 이채의 셋째 아들이 울림도군 이핍입니다. 지금 울림도정 이핍 그 아들이 파성군 이철동 그 다음에 그 손자인 풍덕공 이광현 풍덕군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대 오의장 이간 온양군수 5대 완령 부원군 이경록 제주목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경유 그 동생인 이경유 수군절도사를 했고 다시 이경록의 아들이 이서장군입니다. 이서장군은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병자호란 때 병조판서로 남한산성을 지키다가 병사하신 분이에요.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한산성의 아주 생사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추 그 장단부사를 했죠. 이건 이제 이경유의 아들이고 요 묘가 요 고산동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주목사 이경록, 병조판서 이서장군, 문무자 이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이경록 그 효령대군의 7대손이고 울림도조의 9대손이죠. 임진왜란 때 7년간 제주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군이 제주도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한반도가 전체가 다 임진왜란 때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제주는 끄떡도 없었어요. 그걸 지킨 분이 이경록 그 전주희 씨 울림도정 이핍의 후손입니다. 그 이경록하고 이순신 장군이 또 인연이 깊어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년쯤 전이죠. 1587년이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왔으니까 경흥 부사를 했어요. 그 함경도에 경흥 지방에.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두만강 하류에 녹둔도에 만호를 했습니다. 벼슬은 한 단계 아래죠. 근데 여진족이 기습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서 뭐 하느냐? 이경록하고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혔어요. 외적에 대한 방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계속해서 여기에 굉장히 이건 두만강 하류니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군사적으로. 여기 그 군사를 증언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조정에서는 요구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져가지고 그 조정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곧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이경록 장군은 결국은 제주를 지켰고 이순신은 남해 바다를 지켰죠. 이 두 분이 참 그런 면에서 인연이 깊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산동에 있는 제주 목사 이경록의 신도비입니다. 근데 이제 이서 장군이 효령대군 8대 손인데요. 남한산성을 쌓았습니다. 약 10년 전에.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그때 이제 남한산성을 쌓는데 이서 장군이 수많은 승병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쌓지요. 그다음에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서 장군이 아주 그 병자호란 때 함경도의 그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의 군대 그 왜군의 정예병이지요. 2만 명 이상이 함경도로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쌓았고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신 그러한 어떤 분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삼전도에 굴욕을 하기 몇 달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 남한산성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불의를 거부한 굉장히 강직한 인물입니다. 그 인목대비를 폐비할 때 끝까지 반대하신 분이고 옳지 않다. 그 지금도 이제 남한산성 숭렬전에 백제 시절에는 온조대왕하고 이서 장군 두 분을 모시고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이제 그 제양을 지내는 게 광주시에서 주관하죠.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그때가 겨울철이었죠. 얼마나 추웠어요. 제가 성남에 살아서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면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추위, 이 눈이 막 쌓이고 그럴 때 여기서 항전을 하다 못해서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왼쪽은 고산동에 있는 이서 장군의 묘고 밑에는 이서 장군의 신도비입니다. 여기 지금 의정부 고산동에 그대로 있어요. 문무자 이옥. 이옥은 민속학이나 국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족보를 봤더니 이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주시 그 가문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이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효령대군 12대 손이거든요. 과거에 장원급제했습니다. 근데 정조한테 찍혔어요. 왜? 문체가 뭐 이래? 불량 선비를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과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봐라. 다음에 네가 문장을 좀 고쳐가지고 요즘이라 문장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예전에는 순 어떤 그 한문 중심의 고전 문체를 중요시했잖아요. 옛 서년들이 썼던 문체, 고상한 문체. 근데 이옥은 안 그런 거예요. 여기 작품 제목을 볼까요? 가마탄 도독. 집단을 이루어 엽전을 주조하는 도적. 한 자리에 9 지아비의 무덤을 쓴 어느 과부 이야기.
그물을 찢어버린 어부 뭐 이런 식의 글을 막 썼어요. 이제 그 유명한 정조 시대의 문체 반정, 문체가 비속하다, 경박하다 해가지고 문체 반정에 찍힌 거예요. 그 벼슬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성균관에 있다가 벼슬길이 그냥 막혀버렸어요. 처음엔 정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관심을 뒀는데 그 문체에서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성에 거주하면서 화성의 남양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이제 이옥 전집으로 해서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옥의 그 민속 관련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옥의 전집 4권 중에 2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찍었지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대적으로 불운한 인물이죠. 사후에 이제 부친은 송산에 묻혔어요. 이상호가 부친인데, 근데 본인은 남양의 송산에 묻혔어요. 이거 화성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은둔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동 황새마을의 전주희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황새마을에 한 20가구 중에 한 15가구가 이 전주희 씨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뱀골, 뱀이 많아서 뱀골이래요. 그렇게 많았대요. 거기 지금 아파트촌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대방 아파트인가 뭔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 30호 미만이 이제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효령대고 후손들이. 그 이금재 이분은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제 이쪽 시내 쪽으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분은 효령대군 20대 손이에요. 울림도정 18대 손이죠. 부친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부친하고 숙부를 남겨놓고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실부모를 해가지고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집안을 이제 일으켰는데 굉장히 그 집안에는 유교를 아직도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런 음식점에 가 서빙하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안에서는 결코 못하게 하고 정초에 전주희 씨 및 그 옆에 고령 신시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이제 세배를 쫙 다니고 그런데 종손이 동두천을 이주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의정부에서는 이 효령대군 후손과 그 효령대군의 그 후손들의 묘가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의정부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모르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신숙주 묘하고 효령대군 후손의 묘가 같이 하나의 역사 탐방길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백 미터밖에 300~400m밖에 안 되니까. 예. 황새마을의 그 습성을 보면 예전에 시신이 집에서 나갈 때 바가지를 깨는 풍습은 있는데 여기서는 마국간에서 소가 나갈 때도 바가지를 깬대요. 소가 바가지 깨게끔 소 앞에다 바가지 이제 바가지 깨면 팍 소리가 나죠. 그럼 잡기가 나간다 그래서 이금재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소를 집에서 기르고 나가서 팔 때는 바가지를 깨고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월대보름날 고산동하고 밀락동 사이에 그 부용산을 경계로 해서 아이들 편싸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산초등학교하고 송양초등학교가 편갈라서 싸운 거예요. 이쪽이 이제 부용산이 경계죠. 예전에 돌싸움 같은 게 많았습니다. 이웃 동네끼리.
그다음에 전주시는 고령신 씨하고 혼인 관계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요 황새마을에서 요 앞에 아파트가 뱀골이에요. 그 뱀골은 완전히 개발됐고 그 황새마을 그 윗구성 마을이죠. 요 마을은 지금 몇 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울림도정 그 후손 묘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거기에서.